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홍영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홍 변호사님도 이제 이혼 사건 많이 했잖아요. 이혼 사건 많이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하는 부부들 보고 이런 부부들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결혼 생활이 좀 어렵거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결혼 생활 쉽지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사건도 이제 그런 사건과 관련된 건데 아주 어려운 사건인데 아주 잘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입니다. 자, 이인철 홍영기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이 사건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죠. 원래 저번에 이제 소송을 하셨었는데 예전에 다른 곳에서 이제 소송을 하셨다.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제 우리 의뢰인이 남편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혼이 안 됐다면서요, 저번에는? 네, 2심까지 갔었는데 네. 이혼 청구가 결국엔 기각이 됐다. 예. 아, 자, 소송을 이제 2번이나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소송을 했는데 안 돼서 기각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항소심을 갔는데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혼 사유가 없다고 기각이 된 거야? 유책 배우자라서 기각이 된 건가요? 이혼 사유가 없고 없다. 혼인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 청구가 기각이 되었었어요. 혼인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이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팽팽히 갈리잖아요.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유책주의도 있고 파탄주의도 있고, 유책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이혼 사유 없는데 이혼해야 되느냐? 오히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면 이혼이 당연히 기각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가정을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의 대부분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결합이 잘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뭐 십몇 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혼이 딱 판결 기각됐다고 해서 우리 잘 살아요. 사랑해요. 갑자기 치열하게 오늘처럼 싸우다가 이혼이 딱 기각 판결 받으니까 우리 다시 잘 살아요. 막 너무 사랑해요. 막 얼싸안고 그렇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 소송까지 왔다는 거는 정말로 부부가 치열하게 이게 다투거나 성격이 안 맞거나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혼 소송까지 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혼이 기각이 됐다. 갑자기 그 부부가 막 행복하게 막 서로 얼싸안고 잘 살게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물론 뭐 0.001%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정말 본인이 뭐 뉘우치고 법원에서 이렇게 기각하니까 나 집에 들어가야 되나 보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나 보다. 남편 사랑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로 별로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러고 살아요. 보통 별거를 하잖아요. 별거만 계속 되고 왕래도 없고 더 사이가 나빠지지. 이혼이 소송하면서 얼마나 더 원수처럼 지냈다는 상황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더 사이가 악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찾아오시죠. 이분은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각이 돼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전혀 안 좋아졌어요. 전혀 안 좋아졌죠. 왕래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다시 이혼한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래도 한 1년이나 2년 정도 기다리고 한번 소송을 하라.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이 권유하는데 이분은 빨리 그냥 오셨죠, 굉장히.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되지 않았는데 오셨죠. 꼭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얼마나 힘들어서 이렇게 이혼하려고 하셔요? 뭐 도저히 대화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저번 소송 끝나고 집에도 찾아갔었는데 집에 한번 찾아가 노력을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한번 찾아 얘기해보자. 얘기 한번 상대방이 잘 받아줬어요? 상대방이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 왔어요?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막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남편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혼 기각됐으면 얘기라도 해보자. 이거를 뭐 다시 재결합하려면 이게 쉽지 않으니까 노력을 한다든지 뭐 부부 상담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뭐 합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문도 안 열어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이혼이 기각된다는 판결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소송을 하겠다. 자, 이게 난감하죠. 저희도 근데 이런 사건 오시면 이제 많이들 오시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파탄주의 또 하고 이런 거 사건 이혼해야 된다고 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니까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또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저번 기일에 이제 이혼이 기각됐다든지 그런 분이 많이 오시죠. 그럼 저희가 참 난감하죠. 이거를 사건을 좀 맡아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거 뭐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다시 해봐야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이분은 진짜 간절하게 이제 호소하신 거 아니까 제발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건을 이제 맡게 됐죠. 네, 맞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저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지난번 일은 잊으세요. 왜? 지난번에 뭐 이혼 사유가 있다. 이미 그건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기판력이라고 하거든. 기판력. 이미 판결의 이력이 미친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상대방하고 성격 차이가 안 맞고요, 성격이 안 맞고요, 뭐 어쩌고 하고 이거는 다 이미 판단받아 기각이 됐잖아요. 법원 판결 받았잖아요. 그걸 다시 주장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주장해야 될까요? 새로운 사유로. 새로운 사유를 주장해야 돼요. 그럼 뭐를 주장해야 되겠어요? 혼인이 파탄되었다. 파탄이 됐다. 아니 판사님 이거 보십시오. 지난번에 법원에서
기각이 시켜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한번 대화도 시도해보고 한번 노력했는데 저는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건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부부는 재결합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주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설득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법원이 보기에도 지난번 재판이야 뭐 이혼 사유가 없다 해서 기각 꽝꽝꽝 판단 내렸는데 판단 내렸는데 판결 내렸는데도 이 부부가 전혀 좋아지지 않네? 이 부부 이제 이혼을 좀 시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저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설득을 해야겠죠. 재판부도 설득하고 상대방도 설득하고. 자, 그래서 이 사건도 어떻게 됐어요? 조정으로 설득이 극적으로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울 가정법원 이건 조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 변호사 홍영기 여기 딱 나오네요. 홍영기 변호사 출석하셨고. 자,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정한다. 자, 이혼한다. 이거 듣고 진짜 어떻게 보면 감동했을 것 같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도 이혼이 안 됐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혼이 된 거 아닙니까? 와, 정말 어려운 사건 잘했습니다. 어떻게 박수 한번 쳐요. 이건 뭐 저희 박수 치자는 게 이혼이 됐다고 해서 좋다고 박수 치는 게 절대 아니고 이거는 왜 박수를 치느냐? 사건이 해결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에서도 판결이 기각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또다시 소송하겠죠. 난 못 살아요. 또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상고해서 또 기각됐다 그러면 또 다시 재결합이 될까요? 갑자기?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죠. 더 사기가 나빠지죠. 그게 뭐 5년, 10년, 20년, 뭐 심지어 전에 40년 만에 이혼한 사건도 그때 했었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30년, 40년 동안 서로 싸우고 재판만 하다가 늙어 죽을 거냐고. 그 소송 비용 이거 뭐 얼마나 감정적인 소모가 심해요. 근데 이미 이혼이 딱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건 해결. 물론 이제 힘들겠죠. 이혼하면 당사자도 힘들고 뭐 애가 있으면 애도 힘들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적응이 되고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해결이 됐으니까. 뭐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고 뭐 좋은 사람 또 만날 수도 있고 뭐 그건 남편이건 아내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남편은 이혼한다 아내는 또 못한다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고 또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뭐 증거 마련하고 그게 무슨 뭐냐고요. 이런 사건을 보면 제 주장이 맞다. 제 논거가 맞잖아요. 이 파탄주로 가야 되는 게 결국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을 보세요. 자, 그러면 조정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내분도 끝까지 거부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이 됐을까요? 매우 힘들었는데요. 네. 판사님께서 일단 아내분을 많이 설득을 하셨고요. 서로 이렇게 이 상태가 계속 되는 건 둘 사이에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렇고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를 위해서도 두 분이 이제 이혼을 해서 아이에만 집중하는 게 오히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설득을 하셨습니다. 아주 명판사님이네요. 박수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판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건을 해결하는 의지가 있으신 재판부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야 이건 뭐 지난번에도 뭐 기각됐으니까 이번에도 기각. 지난번 판사가 알아서 잘했겠지. 뭐 이혼 안 됐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냥 판결해. 땅땅땅. 그럼 기각되면 뭐 사건이 해결돼요? 그럼 또 싸우고. 새로운 재판을 한다는 건 당사자가 그만큼 뭔가 호소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좀 당사자의 얘기 얼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소송 비용까지 들어가지고 다시 재판을 했을까.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사자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연수원 때인가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법조인은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증거도 뭐 법도 중요하고 기록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오겠느냐. 변호사건, 판사건, 검사건.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봐라. 귀를 열고. 경청을 좀 해라. 그래서 기록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몰두하지 말고 이 사람의 눈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그러면 이게 사건이 풀릴 수가 있거든. 이 판사님은 그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 얘기 들어보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소송을 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고 또 상대방은 또 설득까지 해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설득이 됐어요? 처음에는 또 워낙 저번 판결도 이혼이 안 됐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되냐. 그렇죠. 당연히 상대방도 변호사가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도 또 막 안 된다고 당연히 했겠죠. 근데 어떻게 설득이 됐어요? 근데 이제 판사님께서도 매우 긴 시간 둘 분과 아이를 긴 시간이면 보통 조정은 뭐 기록을 1시간 반 하는데 이 사건은 몇 시간 정도 조정했어요? 이 사건은 3시간 동안 진행했어요. 3시간이요? 와, 아니 그럼 오전 재판이면 점심시간까지 판사님께서 오전에 했었는데요. 점심을 아예 안 드시고 2시에 또 사건이 있다고 하시면서 점심도 거르시고 하면서 야 다시 한번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럼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제 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점심 시간도 거르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시간을 희생하면서 할애하면서까지 하는 걸 굉장히 좀 감동받았거든. 판사님이 점심 식사도 안 하시고, 우리 점심 식사는 해야 되잖아요. 바빠도. 점심 식사도 안 하시고 사건을 이렇게 열심히 해결하고, 그분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그런 분이시네. 예, 맞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와, 그래서 이거 사건이 잘 해결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대방도 아마 그런 이 판사님의 그 뭐라 진정성, 그거에 마음을 좀 연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의뢰인께도 상대방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네.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셔야 네. 상대방도 상대방도 이혼을 받아들였겠지 않느냐 이러면서 양쪽을 모두 설득을 이 많이 판사 어떤 하셨습니다. 분이세요? 이거 실명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참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이 판사님도 아시겠죠. 하여튼 굉장히 저희가 칭찬할 건 칭찬해야 돼요. 네.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가 그래도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공정하고 깨끗하다. 우리 변호사들도 알죠? 네. 어떤 판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지 또 법관 평가변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분은 평가 최우수 법관으로 좀 추천해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최우수 법관으로 꼭 평가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한테 뭐 잘됐다 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사건을 잘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 피고라도 저는 감사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잘했구나. 그때 판사님이 판사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안 그랬으면 판사님이 이렇게 조정 안 해줬으면 또 소송을 당하고 또 시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피고 본인도 그래도 잘 결정했구나. 판사님이 훌륭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잘 끝나고 본인이 어땠어요? 기분이? 본인께서는 수년 동안 이혼을 원해서 이렇게 힘겹게 소송을 진행하셨는데 이제 이혼이 조정일 날 이제 돼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진짜 뭐 감격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께서도 오셨었는데 이렇게 이혼이 성립이 돼서 너무 고맙다.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일단 두 분 다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에서 수고 많으셨어요. 자, 2인차 홍영기의 성공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